손해평가 선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설작물, 버섯작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사고 났는지 그때까지 투입한 그 생산비를 보장받기 때문에 언제 사고 났는지 그때까지 얼마 경과했는지 경과 비율이 이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수확 개시 전 사고인지 수확 개시 후 사고인지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가입할 때도 뭐 수확량 같은 거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생산비가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가입 면적 곱하는 거죠. 올해 재배 예정인 것 중에 연간 재배 예정인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면 그 중에 생산비가 가장 비싼 작물 기준으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하죠. 보험금은 경과 비율이 있네요. 보험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보경피 자 그러지 마시고 이 재배 면적하고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를 합해서 가입 면적 그러지 마시고 따로따로 재보경피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보경피 마이너스 자 보경피 자 그러지 마시고 자기부담금 없다 그랬어요. 대신 10만 원 소손해 면책금이 있습니다. 재보경피 그리고 비례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계산한 보험금과 일종의 가액 재배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를 비교하셔가지고 가입 금액이 작다 일부 보험일 때는 반드시 비례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작물은 비례보상을 한다. 피해율은 PB손비 1미. 이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이 작물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핵심 내용이 정리해 놓은 거. 자, 첫 번째 경과 비율이 없는 품목 암기하셔야 됩니다. 장미, 부추, 그리고 버섯에서 하나 추가됩니다. 표고 버섯 원목 재배, 장미, 부추, 표고 원목 재배. 준비기 생산비 계수, 즉 알파 값은 기본이 40%다. 기본 40%. 이거는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 근데 준비기에 뭐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은 시파, 무쑥, 대파 말고 쪽파, 대파도 보장하고 쪽파도 보장하는데 쪽파, 시파, 무쑥은 10%, 국화와 카네이션 제조라 문제 나오면 20%. 국수멜 수확기에 사고 나면 경과 비율이 1입니다. 그리고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는 건 이제 알겠는데 100% 다 주지 않고 70%만 준다 그랬어요. 장미는 사고로 나무가 생존한 경우 또는 고사한 경우 구별해서 산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품목별로 하기로 했죠. 자, 적용 품목 1. 이론서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이 대부분의 품목. 자, 2번이 장미. 3번은 부추. 이론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3번이 부추, 4번이 시파무쑥, 4번이 시파무쑥. 알파값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인 품목. 순서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장미, 부추, 시파무쑥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 순서대로 첫 번째 그 외 나머지 것 전부 다 보험금은 재보경피 그 작물의 재배 면적 그 작물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재보, 경과 비율, 피해율. 핵심은 키포인트는 지금 경과 비율인데 만약에 그게 수확기 이전 사고인지 수확기 이후 사고인지 수확기 이전 사고라면 경과 비율은 한번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자, 왜 알파와 1 마이너스 알파 구별한지는 그림으로 설명드렸어요. 생장기 중에 얼마 만에 사고 났는지 그래서 여기는 표준 생장일수분의 사고 난 그날까지 생장일수 이렇게 표생일분의 생일. 근데 수확
개시 후에 수학기 중에 사고라면은 이 회수 못한 부분만 빼면 돼요. 회수한 부분만 빼는 거죠.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은 이 품목 중에 국화 수박 멜론은 여기 있네요. 국화 수박 멜론은 수학기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과 비율은 1로 한다. 수학기 전에 사고라면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수학기 중에 사고인데 경과 비율을 계산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1 표수일분의 수위를 했더니 이 국수멜 말고 이게 만일에 0.1보다 작다, 즉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그러면 최소 10%를 경과 비율로 한다. 다만 오토푸토성은 제외. 나오면 나오는 대로 7% 나왔으면 7%, 5%면 5%로 자주 먹는 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 오토푸토성은 제외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 피해율은 PB 손비 1미 이건 피해 면적 비율 이거는 작물의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비율 우리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자 지금은 뭔 소린가 싶을 건데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손해 정도가 평가사가 보기에 작물의 손해 정도가 예를 들어 40에서 한 60% 사이다. 한 50% 정도 손해 정도다 그러면 우리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할 때는 이 뒤에 값, 끝에 있는 값 20, 40, 60, 80, 100으로 바꿔서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합니다. 이게 이론서에 제 생각은 표본조사를 할 것 같은데 표본조사란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 생산비 손해조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가서 이 구간은 손해 정도가 한 50% 되고 저 구간은 저 표본구간 손해 정도가 거의 다 죽어가지고 한 90%고 이렇게 손해 정도를 다 표본 구간별로 구해서 평균 낼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쪽 시설작물, 버섯작물 쪽에는. 그래서 그냥 보통 전수조사로 문제를 내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00제곱미터가 피해 봤다 그러면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나눠 가지고 손해 정도를 제시하는데 실제 이 시설작물은 손해평가사가 하지 않으니까 현재 실무적으로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보상 합니다. 이 위에서 계산한 보험금 어떻게 제보 경피로 보험금 이렇게 계산하죠. 제보 경피로 보험금 계산하면 이걸 그대로 답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비례보상합니다.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분의 가입금액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분의 가입금액 해가지고 꼭 비례보상을 반드시 합니다. 따로 문제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 국화와 카네이션의 알파값, 제조라 재배 알파값은 20%다. 나머지는 다 40%로 하고 장미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장미는 부추와 더불어 표고 원목 재배와 더불어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존한 경우 사고가 있어서 꽃에는 이제 손해가 발생했어요. 가지나 줄기나 이 꽃에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나무 자체가 죽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예 나무가 죽어버린 경우 이론서 보시면은 이 품목별로 보장 생산비 원래 보장 생산비가 재작년 이론서만 해도 이론서에 주어졌었는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를 품목별로 이 시설작물에서 작년부터 이게 삭제됐습니다. 보장 생산비는 아실 필요 없어요. 수학일수, 표준 수학일수, 표준 생장일수는 표가 예전에 있어서 이걸 몇 개는 암기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 거기 보면은 이론서에 죽지 않은 경우의 보장 생산비와 죽은 경우의 그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따로 제시돼요. 아예 그러니까 장미는 나무가 죽은 경우, 죽지 않은 경우. 죽지 않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죽지 않고 뭐 꽃에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금은 당연히 제보 경피 맞아요. 제보 생존 시의 보장 생산비겠죠. 죽었을 때 보장 생산비가 따로 제시됩니다. 살았을 때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이 없으니까 경과비 제보 경피가 아니고 제보 피.
피해율은 PB 소음비 1미 똑같습니다. 네. 자, 죽었을 때 보험금은 재보피죠. 마찬가지로 경과비율 없으니까 다만 죽었을 때 보장 생산비. 자, 첫 번째 죽었을 때 손해 정도 비율은 자, 고사가 했습니다. 고사.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은 무조건 100이죠. 100%죠. 100이 아니라 100%로 합니다. 1입니다. 1. 살았을 때는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손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을 이렇게 따로 구하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될 테니까. 고사했다, 죽었다 그러면은 손해 정도는 무조건 100%다. 1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질문이 많아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이제 비례보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반드시 비례보상은 올해 이론서는 이거를 따로 블록 처리해서 강조까지 해놨던데 자, 이렇게 재보 P로 경과비율 없으니까 계산한 보험금에다가 비례보상을 하겠죠. 근데 비례보상할 때는 반드시 요 죽었을 때 보장 생산비가 항상 값이 큽니다. 2배 가까이 커요. 살았을 때 보장 생산비보다는 죽었을 때 보장 생산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가액이 큰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 기준으로 가입도 하고 가입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가입할 때도 죽었을 때를 상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큰 금액으로. 그리고 비례보상할 때도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로 고사했을 때의 보장 생산비로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을 구할 때도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에 비례보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비례보상할 때도 고사의 보장 생산비, 재보, 가입금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꾸 질문하시니까. 장미재배 농가에 재해가 있고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안에 작물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지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보상하는 재해는 원칙적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키우는 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보장해 준다. 장미. 자, 이렇게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그리고 여기 있네요. 가입 면적은 1000인데 가입 금액은 50%만 가입했답니다. 50에서 100% 근데 가입을 선택해서 가입하는데 자 살았을 때는 6,500원. 이건 3배나 차이가 나네요. 이거 재작년 이론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는 19,400원. 그럼 가입할 때는 당연히 요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로 가입합니다.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 고사시 19,400원. 가입 이게 보장 생산비예요. 가장 비싼 이게 가장 비싼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할 때랑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근데 다 가입하지 않고 반만 가입하겠다. 이게 가입 금액이에요. 가입할 때도 고사 기준으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보다 고사시가 더 보장 생산비가 더 크니까 그렇게 가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입은 1000을 했는데 재배는 800. 나머지 200은요. 놀리고 있다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작물을 한다 생각해도 되고 좌우간 이 문제에서는 장미 여기 800에서 재배했던 요 장미에 대한 보험금만 그러니까요 800제곱미터에 대한 보험금만 계산하면 되겠죠. 피해를 500 입었답니다. 그러면 피해율 계산할 때는 피해 면적 비율 PB 손비 1미 800분의 500 이게 PB 피해 면적 비율 손비 이렇게 좋네요. 손해 정도 500제곱미터 피해를 입었는데 자 피해 면적을 전수조사했답니다. 이렇게 별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냥 표본조사한 걸로도 문제 구성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표본 구간이 얼마고 구간당 면적을 또는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총 500제곱미터 중에 평가사가 봤더니 이게 200제곱미터는 아예 맛이 같고 조금 피해 입은 것도 있고 50제곱미터는 우리 손해 정도가 이러니까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할 때는 여기 50제곱미터는 0.2 여기 또 50제곱미터는 요 뒤에 거 0.4 100제곱미터는 0.2 이렇게 20, 40, 60, 80, 100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 500으로 나누면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장미 재배 중 삽식 후 장미는 삽식합니다. 삽식 후에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삽식 후 5분의 1 경과 시점이니까 수확 개시 전 그러면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사다가 아차차차 하겠죠. 장미는 경과 비율 없다. 제보 피다 그냥 경과 비율 없다. 그러면은 재배 면적은 800. 보장 생산비 문제 1번은 고사네요. 자, 다시 1번은 고사. 물음 이론 고사. 2번은 피해는 이 잎에 꽃과 잎에는 피해가 있으나 이건 죽지 않은 경우 고사한 경우가 1번. 그러니까 800 곱하기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 그리고 피해율. 그러면은 이거는 생존 시의 손해 정도에 따른 생존 시의 손해 정도고 고사한 경우에 손해 정도 비율은 100% 1. 그러니까 피해 면적 비율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800분의 500이 피해 면적 비율이겠죠. 근데 PB 손비는 죽었으니까 1.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은 10% 0.1. 피해율은 PB 손비 죽었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100%의 1미. 그래서 재보피 이러면은 계산한 보험금이 나오죠. 이게 계산한 보험금. 이걸 답으로 제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례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873만 원을 기준으로 873만 원을 기준으로 곱하기 고사했을 때 보장 생산비가 19,000 고사했을 때의 보장 생산비가 19,400원. 거기에 재배 면적 19,400원 곱하기 재배 면적 800분의 가입 금액이 어디 있어요? 가입 금액은 1000제곱미터에 19,400원. 더 비싼 걸로 가입한다 그랬어요. 요 가입 면적 전부 다 가입 면적. 가입 금액은 올해 뭘 재배할지 뭐 여러 가지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걸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정미가 제일 비쌀 수도 있고 뭐 그중에 50에서 100% 선택해서 그래서 비례보상은 항상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 고사시 보장 생산비분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1,552만 원분의 970만 원 1,552만 원분의 970만 원에서 이걸 답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꽃과 잎에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죽지는 않은 경우 어차피 보험금은 제보 피 경과 비율 없으니까 그럼 피해율 계산할 때는 이제 요거는 살았을 때 이건 손해 정도 90, 81에서 100%는 일부 죽은 것도 또 있겠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의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총 500제곱미터분의 이렇게 50제곱미터는 0.2 0.4, 0.6, 0.81 해서 이게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재배 면적은 800, 보장 생산비는 살았으니까 6,500원, 피해율은 0. 피해율은 PB 이게 참 손비 PB 손비 1미에서 0.4163. 계산했더니 계산한 보험금은 216만 4,760원. 이게 계산한 보험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례보상이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비례보상 할 때는 반드시 고사한 걸 기준으로 여기 고사한 걸 기준으로 분모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800 곱하기 19,400원 분의 가입 50% 가입했다 그랬죠. 아까도 50% 가입한 거에 그렇게 비례보상합니다. 216만 4,760원 기준으로 이게 비례보상할 때는 고사했을 때의 보장생산비를 기준으로 비례보상한다. 이게 장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부추. 장미와 더불어 첫 번째, 장미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다. 그러면은 보험금은 제보 경피인데 경과 비율 없으니까 제보피면 좋겠는데 여기에 부추는 다 주지 않고 70%만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금이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은 없고 피해율인데 70%만 지급한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계속 베어서 여러분 수확할 수 있으므로 70%만 보상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장미만 비례보상할 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비례보상할 때 이 계산한 보험금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 보장 생산비와 재배 면적분의 가액금액으로 해서 나머지는 PB 손비 일미도 똑같죠. 피해 면적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2, 4, 6, 8, 10, 100 해가지고 부추 문제가 있을 건데 없네요. 다음 시파무쑥 시파무쑥 뭐 다르게 외워도 돼요. 저는 시파무쑥이 입에 익어가지고 원래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경과 비율 관련 수확 개시 전에 알파 값이 기본이 40%인데 국화와 카네이션 제조로 하는 20%고 시파무쑥은 10%다. 10%인 품목. 시금치 파 무나 쑥갓은 이렇게 뿌리니 파종을 하니까 정식이 아니라 뭐 준비기에 생산비가 조금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차피 보험금은 제보 경피인데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율인데 경과 비율 계산할 때 알파가 10%라는 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알파가 10%인 품목들이다. 수확기 이 경과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수확기 전인지 중인지 이것도 10% 미만이면 10%로 해요. 뭐만 빼놓고 어토, 푸토, 상만 빼놓고 상 이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좀 이걸 문제화하기는 어렵고 비례보상도 하고 피해율은 PB 손비 일미 이건 문제 하나 만들어 놨을 겁니다. 기출문제네요. 이게 9회 10점 무려 10점 15점인데 그 중에 이게 무르미가 10점이던가요? 아닌가? 10점이나 됐네요. 자, 쑥갓 가입금액을 아예 줬고 보장 생산비, 재배 면적, 그 중에 피해 면적,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시오. 쑥갓 그러면은 옆에다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구나. 이게 수확 개시 전 사고인지 후 사고인지. 수확 개시 후에는 어차피 알파가 안 들어가죠. 그냥 1 마이너스 표수일분의 수일이죠. 수확 개시 전이어야지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표생일분의 생일 해가지고. 당연히 문제에서 여러분이 출제자라 그래도 수확 개시 전 사고 문제를 줬겠죠. 알파 값이 10인 걸 아는 거가 키포인트니까. 기상특보 재해니까 뭐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피해가 없음. 시설에는 피해가 없음. 그러면 시설작물은 70% 이상 피해가 있고 전체를 포기하지 않은 한은 보상받지 못하는데 봤더니 특보 관련 재해입니다. 기상특보가 발령했고 그 지역의 특보 관련 재해라서 이건 보상한다. 그리고 생장일수, 사고가 25일 만에 났구나. 뿌리고 나서 파종하고 나서 25일, 생장일수는 파종하고 25일 만에 사고 났다. 문제는 표준 생장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보험금 구하라 그랬으니까 재배 면적 1000 바로 갈게요. 보장 생산비 2600원. 자, 이건 경과 비율. 자, 피해율은 PB 손비 일미인데 자, 피해율은 PB 손비 일미인데 피해 비율은 1000분의 500.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을 여기서는 이제 재보 면적이 1000, 피해 면적이 500. 1000분의 500. 이게 피해 면적 비율 손해 정도를 줬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로 바꾸려면은 0.6. 별표해야 되겠네.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 자, 20, 40, 60, 80, 100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B 손비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이 작년에 새로 들어왔고 시설 작물에
이 당시에는 아마 미보상 비율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고려하지 말고, 이제 경과 비율을 구할 때 수학 개시 전 사고입니다. 그러면 경과 비율 구할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자 표준 생장 일수가 얼만데 그 중에 25일째 사고가 났답니다. 표생일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이론서에 표가 주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암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포기한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25일인 거 보니까 표생일이라는 거는 이제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그 생장 기간을 말하는 거죠. 표준 생장 일수. 25인 거 보니까 50으로 해서 풀자. 에라이 퇴퇴퇴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포기하지 말고 50일이 맞습니다. 이게 찍어서 푸른 분이 있었어요. 의외로 있었다고 많이 이렇게 수기해서 말씀합니다. 답은 그래서 물론 이 볼까요? 잠깐만요. 이제 계산했더니 근데 문제는 자 알파 값이 얼마나 알파 값 알파가 이건 10%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0.1, 1-0.1, 50분의 25.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당연한 소리지만 공란으로 비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소수령 문제가 됐건 계산 문제가 됐건 특히 소수령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쓰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제가 20회 9회 기출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거요. 그 인삼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 인삼 해가림 시설 문제에서 시설비를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설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종류가 10종류가 넘는데 그 구조체의 종류가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근데 그거를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10,000원이라고 막 써가지고 문제 풀이한 사람은 절반 넘게 부분 점수 받았습니다. 아예 비워놓은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고 하다못해 네모 칸이라고도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풀고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50일을 어떻게 암기해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산했더니 알파가 0.55 경과 비율이 0.55 경과 비율 0.5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자 피해율은 PB 손비 1미 계산하셔가지고 0.3 근데 이게 당연히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데 비례보상을 하려면 자, 재배 면적이 1,000 보장 생산비가 2,600원 가입 금액이 260만 원 그러니까 전액 전부 가입한 거죠. 100% 가입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원 시파 무수군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10%다. 한번 나왔으니까 뭐 당분간 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이. 자, 이제 다음 버섯. 버섯은 품목으로 따지면 4개라 그랬어요. 표, 느, 송. 이건 표고, 이건 느타리, 이건 새송이, 이건 양송이. 표, 느, 송. 근데 표고도 2개로, 느타리도 2개로 나눠요. 표고는 원목으로 재배하는 경우, 요 텃밭 베이지로 재배하는 경우에 느타리는 균상, 그 선반에다 키우죠. 그 상, 테이블, 균상, 그다음에 병재배. 새송이는 새병에 담아야 되고, 양송이는 양균, 균상으로 합니다. 새송이, 양송이. 새송이는 새병, 양송이는 양균, 균상. 이렇게 6개로 나눠서 하게 돼요. 이 버섯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6개로 나눠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미리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적어놨으니까 살펴보고 나서 다시 품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6개로 나뉩니다. 표고, 원목 재배와 텃밭 배지 재배, 그리고 느타리는
느균, 느병, 균상, 병재배. 양송이는 균상, 새송이는 병. 제가 빨간 걸로 3개 해놨고, 이거보다 더 전에, 이제 이 빨간 걸로는 암기해야 될 게 있어서 해놓은 거고, 이거보다 더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첫 번째, 표고 원목 재배는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장미, 부추, 이렇게. 장미, 부추, 표고 원목 3개는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재배, 느타리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 느병 세병은 경과 비율이 있긴 있는데 수확 개시 전 알파 이용하고 뭐 수확 개시 후에 1 표수일분의 수일, 표준 수확일수, 표준 생장일수 이런 개념이 없이 수확 개시 전후 따지지 않고 병재배는 경과 비율이 언제 사고 나든지 상관없이 그 수확 개시 전후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 887, 917 작년에 같은 수치였고 올해 변경될 걸 예상했는데 변경 안 됐어요. 887, 917 병재배는 느타리 병재배든 새송이 병재배든 경과 비율이 수확 개시 전후 따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고정이더라. 나머지 이제 3개가 이제 표고 톱밥, 느타리 균상, 양송이 균상 남았는데 표고 톱밥 빼지 느타리 균상, 양송이 균상은 이건 수확 개시 전후 사고 따지고 경과 비율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표고 원목은 경과 비율 없고 병재배는 경과 비율이 고정값인데 표고 나머지 빨간 3개는 경과 비율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된다. 수확 개시 전인지 후인지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래서 알파 값도 암기해야 돼요. 663, 677, 753인데 663, 676, 753인데 순서대로 표고 톱밥, 느균, 양균 663, 676, 753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하시기를 추천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표고 톱밥, 느균, 양균 순서대로 90일, 28일, 30일이에요. 90일, 28일, 30일, 90일, 28일, 30일 순서대로 그래서 표고 원목 톱밥 배지 재배에서 이게 종균 접종을 하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90일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30일 만에 났다 이러면 3분의 1 이렇게 18일 만에 났다 그러면은 경과 비율 0. 이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경과 비율 계산할 때 알파 값도 663 이용해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품목별로 가서 말씀드리죠. 이게 핵심. 이거 메모장에 써도 몇 줄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암기는 못 하시더라도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표고 원목 재배부터. 자, 표고 원목 재배 장미, 부추, 표고 원목은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금은 재보경피가 아니고 재보피겠네요. 재보피 보험금은. 근데 원목 재배니까 재가 재배 면적이 아니라 재배 원목수 그 한 번, 2번 할 때 본이라 그럽니다. 이건 보장 생산비 한 본당 한 원목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은 PB 손비 1미 똑같습니다. 피해율은 PB 손비 1미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고 원목을 좀 싫어하는데 표고 원목이 조금 싫어요.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다시 보험금은 어차피 재보경피입니다. 재보경피 시설작물이든 버섯작물이든 다만 이제 재배 면적이 아니라 원목은 그 참나무든 상수리나무든 그 원목의 개수, 원목 본수의 그 원목당 보장 생산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표고 원목 재배는 표본조사라고 아예 딱 돼 있어요. 표본조사해라. 이게 보통 그 좀 응달진 산 중턱에서 표고 원목을 재배하는데 막 2,000개 막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요. 가로 세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20개 골라서 조사해라. 2,000번 정도 되면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작물은 표본조사라는 건지 전수조사라는 건지 그렇다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문제는 피해율이 약간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합니다. 자 원래 피해율은 PB 손비 1미라 그랬어요. 그럼 PB는 이제 피해 면적 비율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손비는 이제 똑같아요. 20, 40
60, 80, 100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 미보상 비율 하는데 표고 원목 재배에서는 피해 면적이 아니겠죠. 면적으로 하지 않고 원목수로 하니까 당연히 원목수 비율로 피해 비율이 정해지는 건 이해해요. 원목수로 하겠죠. 총 2,000번을 재배하는데 이번에 1,000개 피해를 입었다. 넓이로 하지 않고 원목수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소음비 할 때, 손해 정도 비율 할 때 희한하게 표본조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20개 골라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피해 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피해 면적. 그러니까 원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구멍 숭숭숭숭 뚫어서 하는데 피해 면적이 뭘 뜻할까요? 무슨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원목의 면적. 제 생각에는 겉넓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겉넓이, 이 겉에 삥 둘러서 넓이, 면적, 겉넓이. 그냥 문제에서 넓이라고 주어집니다. 면적이라고 주어져요. 원목의 전체 그 표본 구간의 원목의 면적과 그 피해 면적, 표본 구간별로. 그래서 봐서 이거는 20% 피해 입었군, 50% 피해 손해 정도군 할 때 그럼 우리가 20, 40, 60, 80, 100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20, 40, 60, 80 비율, 손해 정도 비율로 각 표본 구간별로. 비례보상은 똑같아요. 원목당 재배 원목수의 원목당 보장 생산비 가액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7회, 6회인가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예 그렇게 면적을 줘요. 재배 원목수와 피해 원목수 당연히 주고 그 면적과 피해 면적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원목수를 가지고 피해 면적 비율, 피해 원목 비율, 피해 비율 할 거고 손해 정도 비율은 손해 정도를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조금 머리 아프죠, 이 부분이.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텃밭 배지 재배는 재보 경피 경과 비율이 있으니까 재보 경피 경과 비율이 힘들어요. 수학개시 전인지 수학개시 후인지 663 676 663 663 676 753 잠깐만요. 663 676 753 맞을 겁니다. 순서대로 663 676 753 이건 66 알파가 수학개시 전이라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66.3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암기까지 해야 되나?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 피해율은 PB 손비 1인데 자 피해 비율 할 때는 당연히 이것도 피해율 계산할 때 PB 손비 1인데 PB는 이것도 면적으로는 하지 않겠죠? 배지니까 그 배지 개수로 하겠죠, 개수. 이거는 개수 셀 때는 한 봉, 두 봉, 봉으로 셉니다. 봉. 이게 세워가지고 봉으로 이렇게 해요. 자, 이건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지울게.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고, 납작하게. 이게 쇼핑몰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 배지의 개수, 봉수, 피해 봉수로 피해 비율을 정하고,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이 아니라 50하고 100만 있어요. 50%, 100%. 문제에서 주어져요. 50%가 몇 개, 100%가 몇 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풀면 됩니다. 50%는 재사용 가능하면은 50%라고 보통 손해 정도라 그러고 100%는 아예 재사용도 못할 때 손해 정도가 50%, 100%.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 문제에서 손해 정도 비율 나이키 대충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너무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지금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윤곽만 좀 잡으십시오. 개념 강의에서는 품목별로 다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인문자 강의니까 표고했네요. 표고는 원목과 텃밭 배지가 있고 원목은 경과 비율이 없는데 텃밭 배지 재배는 경과 비율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수학개시 전 알파 값, 수학개시 후는 알파가 필요 없지만 경과 비율 663. 그 다음에 누균, 균상. 선반 위에 올려 산다 그래서 상이란 표현을 써요. 한자로 이렇게 되던가요? 테이블, 균상. 당연히 얘도 경과 비율이 있어요. 보험금은 재보 경피인데 재배 면적
이건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 테이블이니까 선반의 면적 이거는 제보, 경과비율, 피해율.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다른 시설 작물하고 똑같아요. PB 손비 일미할 때도 피해 면적 비율로 하면 되고 그 손해 정도 20, 40, 60, 80, 100으로 하면 되고 손해 정도 비율도. 다만 경과 비율은 676입니다. 여기 676 나왔네요. 수학 계시전 알파 값. 수학 계시후는 1 표수 1분의 수일이고 PB 손비 피해 비율 할 때 면적으로 합니다. 양균도 마찬가지예요. 양송이 균상도 면적으로 합니다. 재배 면적으로. 이 676만 67.6%만 참고로 이 생장 일수가 당연히 우리가 경과 비율 알파 값을 알아야 되니까 표준 생장 일수 톱밥 배지 재배는 90일입니다. 누균은 28일, 양균은 30일. 이렇게 양송이 균상 30일. 비례보상. 병재배는 경과 비율이 있긴 있는데 표고 원목만 경과 비율이 없고 경과 비율이 수확 개시 전후 사고 났는지 사고 일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887, 917, 88.7. 보험금은 당연히 이제 제 병수겠죠. 병재배니까.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할 피해 비율 계산할 때 피해 병수로 피해 총병이 몇 개, 재배병이 몇 개인데 피해병이네. 재배병이 몇 개인데 피해병이 몇 개. 재보 경과 비율이 있고 피해율. 근데 경과 비율은 고정 887, 917 고정 이렇게. 손해 정도는 병의 손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 비례보상 당연히 있고 세병 917 보험금은 병 재보 경피 경과 비율은 고정 피해율은 피해 병수로 하고 PB 손비 일미 비례보상 이렇게 갈게요. 양균 마지막으로 양균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느균 양균 이거는 면적으로 하는구나. 경과 비율 할 때 이거는 753 여기 753 수학 개시 전 면적으로 합니다. 재보 경피 경과 비율 할 때 수학 개시 전후 따져가지고 후라면 1 표수 1분의 수학 일수 표수 1분의 수일 좋은데 수학 개시 전 경과 비율은 알파 1 알파 표생 1분의 생일 753 얘는 30일이라 그랬어요. 평균 접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표준 생장일수 30일. 균상 재배니까 면적으로 피해 비율 한다. 끝입니다. 끝. 이걸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읽어나 보겠습니다. 표고 원목 재배 지우고 그냥 쫙 밑줄 치면서 읽을게요. 원래 버섯 품목은 4품목인데 이 표고와 느타리 버섯은 다시 2개로 나눠서 우리는 6개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 표고 원목은 경과 비율이 없다. 병재배는 느병 세병인데 느타리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인데 병은 경과 비율이 있긴 있지만 고정가 887, 917 887, 917이더라. 그리고 표고 톱밥, 느타리 균상, 양숭이 균상 우리가 경과 비율 적용할 때 알파 값을 암기해야 된다. 663, 676, 753 표준 생장일수 평균 접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90일, 28일, 30일 순서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준비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시설작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안 한 게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우리가 저가전 종합에선 평년 착과량을 지난 5년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년 착과량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수확 나머지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평년 수확량, 그래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그걸 간단히 여러분 그거는 산식을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일단 눈으로만 익혀놓는다는 생각으로 초보자 강의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걸 할 것 같네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